의사소통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할 때 어떤 자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린이들 셀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 직장 동료와 함께 마린잡 인터뷰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재직 중인 파나시아라는 회사에서 20년도 입사해서 5년차 직장인이고요. 우리 회사의 주력 아이템 중에 하나인 스크러버라는 장비에서 AS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경원 대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을 하는데요. 저랑 예전에 똑같은 업무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AS 업무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AS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네. 일단 AS 업무에 대해서 막연히 무슨 AS 고객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뭔데? 뭘 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AS라는 게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다 보니까 사후에 하는 모든 업무를 칭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AS, 스크러버 AS인 경우는 업계 특성도 좀 들어가 있고요. 우리 파나시아는 육해상 장비의 친환경 기업의 아이템을 제조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스크러버는 라는 장비는 쉽게 설명드리면 필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배에 설치돼서 배기가스를 정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 하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를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배에 설치해서 테스트도 하고 이제 배가 이제 출항하고 나서 생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테니 그것들을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선원분들, 어떤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AS 대처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는 배에 설치되는 장비다 보니까 선원들이 장비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는 보통 메일을 주 업무 채널로 해서 주고받고요. 너희 장비 이런 상황에서 쓰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라고 보통 그렇게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면은 추가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를 해주거나 문제 특정 개수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선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는 엔지니어를 파견하거나 손상된 자재를 보내서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단일 항로를 이제 추적해서 선박 일정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외 할 것 없이 엔지니어 분들은 전국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사무직이라서 사무실 안에서 AS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파나시아의 서비스 엔지니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AS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계신 경원 대리님은 그런 것들을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서포트해주고 관리해주시는 AS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네. 네, 저도 예전에 AS 코디네이터여가지고 우리 마린이들이 아마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그게 뭐지? 막연하실 거예요.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저희가 직장 생활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회사에 지원했지만 그 회사의 그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대부분. 그죠. 여기 파나시아 입사하기 전에 입사 지원서 낼 때 AS 코디 업무가 이런 직무다. 그러니까 나랑 잘 맞을 거야. 라고 입사하셨어요? 실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잡코리아나 그런 직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직무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 직무는 어떠한 일을 한다. 그렇죠. 실제로 거기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와닿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단순히 텍스트로 그 직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누구랑 내가 일을 할까? 지금 AS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하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에요?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를 조치를 해라 라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자재도 있어야 되겠고 장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고 그 과정이 사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직무는. 맞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인데 문제를 받으면은 이 문제를 나는 해결을 해야 되니 이 문제를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이 질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고요. 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지식을 내가 충분히 습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 이제 반대로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납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이 있으면 이 친구를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다 사람들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주에 따라서 어떤 선주는 되게 젠틀하고 아주 매너 있고 뭐 정말 그렇게 스윗하게 보내주시는데 어떤 데는 야야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해! 그런 메일을 받으면 일단 타격이 옵니다. 타격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신입사원일 때는 빨간 색깔 글씨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있는 대리님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막 나는데 지금 5년 차라 그런지 말씀해 주실 때 되게 아주 여유가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많이 느껴지시는데?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서 네.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할 때 어떤 자세, 어떻게 그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팁이 있다면 터득한 삶의 지혜 나눠주세요. 보통 두 가지인데 네. 저 친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들을 때는 사실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얘기할 때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또 하는 일이 문제에 클레임 대응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뭐를 썼는데 어떤 장비에서 뭐가 발생했다, 내가 어디까지 했다 하는 것들을 막 상황을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상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 좀 상황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사실 전달하는 것도 사람이고 맞아.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를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듣고 나면 상황만 이해를 한 수준이니까 이걸 이제 또 풀어가려면은 이 조건이 되면은 이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알아봐야 되니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제 또 누군가 이걸 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니? 라고 그렇게 해서 또 대답이 몇 번 주고 받으면서 좀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거를 맞게 조치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제목 메일이 펌프 이슈였어요. 펌프 이슈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펌프 이슈가 아니고 석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펌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석션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펌프 이슈로 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만 봐서 펌프 이슈니까 어떻게 펌프 관련된 거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 실질적인 그 문제의 원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선박이라는 게 한 장비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장비가 문제가 아닌데 어떤 타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장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선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스템도 사실은 배에 설치된 장비 개중의 일부다 보니까 우리 장비랑 다른 장비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같이 이제 발생하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되니 그것들을 어디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비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장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영역은 사실 메이커의 업무 스코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한정되는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선박에 납품되는 그런 장비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일단 선박을 이해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박이 어떻게 운항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왜 선박이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는지 알아야지. 자동차처럼 뭐 탁 가지 않거든요. 내비 찍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도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뭐 화물에 딜레이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박이 운항하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실에 관련된 거 하면 선박이 어떻게 정말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아가는지 그 과정,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 스크러버는 그 메인 엔진, 발전기, 보일러 여기서 관련된 그런 배기가스들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필터링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수트들이 막 튀어버리고 하면 스크러버에 또 타격이 가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유기적으로 생각할 게 많은 업무입니다. AS 코디네이터가. 네, 맞아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저희가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3명을 했어요. 저 포함해서 저랑 한씨랑 김씨랑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퇴사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계신 팀장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가장 오래 다니시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궁금한데요? 장기 근속 비결 알려주세요. 주어지는 대로 충실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업무를 하시면서 되게 깊게 생각하시고 막 AS 절차서도 만들어서 저희 동기들이랑 공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흥미를 느낀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쵸? 맞아요. 지금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하다 보면은 이 업무의 공백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 말고도 이외의 이 업무 시스템이나 우리 회사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채워가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는 데서 좀 흥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회사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고 잘 되고 있는 곳이구나, 그런 데서 조금 매력을 느꼈나요? 매력 느끼고 시너지도 느끼고 그렇게 바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똑같은 날 입사를 했지만 그 3명이 정말 성향이 너무너무 달라요. 쉽게 설명드리면 생각파, 저는 행동파, 그리고 나머지 하는 예술파. 그렇게 3명이 근데 항상 저희가 대화를 하면 서로 딴소리를 하지만 그 대화가 재밌었거든요. 그죠? 서로 딴소리를 해요. 한씨랑 저는 맨날 짜다다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근데 참 사람 성향이 사람마다 주어진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만들고 뭐 한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잘 안 맞아도 나랑 달라도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회사나 조직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크게는 2가지지 않나 싶은데, 일에 대한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근데 사실 일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 하다 보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될 수 있는 건데, 좀 사람에 대한 부분, 사람 이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나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서 관리자가 됐을 때, 팀장이 됐을 때 더 역량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마리니를 타겟을 한 게 학생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이 저의 어떻게 보면 주 시청자이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커서 컨텐츠 방향성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4학년 때 이제 곧 취업을 앞둔 4학년 셀리에게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그 시선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아마 그 분들에게, 우리 마린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AS 직무를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어떤 업무인지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흘려서 들은 것들이 나중에 업무를 할 때 이때 그 마린자 리포터 셀리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김경원 대리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촬영하러도 오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조금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목걸이 어디 갔어요? 목걸이 사원증. 아니 이거 사원증인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결혼한대요 결혼. 아니 이 오빠가 제일 장가도 안 갈 것 같처럼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3콤보 중에서 제일 먼저 가버려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내가 참 가장 일찍 퇴사할 것 같은 사람? 결혼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5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되게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일도 좋았고 주변에 동기들도 참 다양하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었고 해서 많이 배워서 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제가 좋은 사람이 됐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세요. 그러면 저한테 뭘 배우셨는데요? 정말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근데 일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영역이 필요한 게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계속 고민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거 고민 없이 행동할 시간이 오면은 고민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근데 우리 동기 3명이서 각자 필요한 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정말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배우고 참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많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만 두려고 하지 말고 나랑은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다가가기도 어렵고 어우러지기도 어렵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나한테는 없지만 내가 필요했던 부분들을 발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경원 대리님 저희 입사 동기 경원 오빠를 보면서 느낀 게 참 오빠가 되게 문제 하나를 두고 깊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흘러가다 보니까 한날 오빠가 수연아 나 궁금해서 그런데 너 피드백 할 시간은 언제 가지니? 그렇게 행동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띵 거렸어요. 종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제가 내뱉는 말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들, 제가 뭐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저의 전전 직장 동료와 함께 마린잡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출연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얘기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같고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건 되게 새로운 걸 접하게 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삼각대 안 들고 와가지고 저희 급하게 도서관에 있는 책 이만큼 쌓아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도 참 재밌는 것 같고 또 지금 이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뭐 카메라맨들도 다 있고 조명 감독님들도 있고 그렇겠죠. 또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네,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출연료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 셀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대리님과 함께하는 셀리의 마린잡 인터뷰였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안녕!